파트 7의 주제, 목적 문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목적 문제는 말 그대로 지문의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은요, 주제를 묻는 문제는 What does the memo discuss? 회람에서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가? What is announced in the notice? 공지에서 무엇이 발표되는가? What are the writers discussing? 필자들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가? What is being advertised? 무엇이 광고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목적을 묻는 문제는 Why did Miss 누구누구 email write to Mr. 누구누구? 왜 Miss 누구누구가 Mr. 누구누구에게 이메일을 썼는가? 또는 편지를 썼는가? Why most likely was the article written? 이 기사는 왜 쓰여졌겠는가? What is the purpose of the article? 이 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주제 목적 문제는 주로 이메일, letter, memo, notice, advertisement, article, online chat discussion 같은 지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메일, letter, memo, notice의 공통점은 뭐죠? 뭔가 용건이 있어서 알리는 거죠. advertisement, article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같이 출제되는 거고요. 온라인 챗 디스커션은 서너 사람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런 지문들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이 문제 유형은 파트 7의 54개 문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5문제에서 7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비중이 낮지가 않죠. 특히 이 주제 목적 문제는 주로 글의 첫 단락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다른 문제 유형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춰야겠죠. 그럼 주제 목적 문제풀이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문제가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겠죠? 다음으로 지문에서 바로 단서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문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우선 이메일, letter, 편지, 메모, 회람, notice, 공지 같은 지문의 경우는요.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꼭 보셔야 하고요. 첫 번째 단락 정도는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때 단서가 되는 표현으로는 I'm writing to, 뭐뭐하고자 편지를, 메일을 드립니다. I'd like to inform you that, 무엇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무엇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Please let me know. 무엇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령 이런 표현들이 없다고 해도요. 처음 한 두 줄을 읽어보면 이 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광고, article, 기사, 온라인 챗 디스커션, 온라인 채팅 이런 지문들은요. article의 경우는 헤드라인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는 정답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문들은 처음에 바로 주제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두 단락 이상 읽어야 진짜 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에서 주제가 반드시 paraphrasing 되어서 나옵니다. 이건 이메일, 편지, 회람, 공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나 기사, 온라인 채팅 지문들은 주제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읽어보면서 확인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보통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럼 다음 문제들을 풀면서 내용 파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맞는 답을 골랐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파트 7은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파트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는 법 알아두시고요. 그럼 바로 짧은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메일 지문이고요. 문제 보면 What? The purpose of the email. 목적을 묻는 문제죠. 그럼 지문 확인합니다. 지문에서는요. 수신인, 발신인, 제목은 꼭 확인을 하셔야 해요. 특히 주제를 묻는 문제에서는 제목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메일 수신인을 보면 info 그리고 골뱅이 뒤에 furnishings 라고 되어 있죠. 이 info는 information이란 뜻입니다. 즉 furnishings 비품을 파는 상점의 고객센터에 보내는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제목은 Area Log, 이거는 바닥 일부에 까는 러그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고객이 상점에서 팔거나 자기가 구매한 러그 제품에 관해 고객센터에 보내는 이메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To whom it may concern. 이 표현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관계자 분께라는 뜻으로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모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첫 줄부터 훑어볼까요? I ordered a rug from your store. 귀하의 상점에서 러그를 주문했습니다. The delivery arrived today. 오늘 배송이 됐는데요. Unfortunately. 중요한 표현입니다. 유감스럽게도죠. 배송받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옵니다. The rug is the wrong color. 러그 색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메일을 쓴 사람이 주문했던 색상이랑 다른 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정답 찾아볼까요? 이메일을 쓴 목적입니다. A. To request a catalog. 카탈로그를 요청하려고. B. To inquire about a price. 가격에 관해 문의하려고. C. To update an address. 주소를 업데이트하려고. D. To report a problem. 문제를 알리려고. 정답 바로 찾으셨죠? D입니다. The rug is the wrong color. 러그 색상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메일을 쓴 겁니다. 이어서 두 문제짜리 지문을 볼게요. 이 지문은 advertisement, 즉 광고문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우선 확인할게요. 1번, what being advertised? 광고 주제를 묻는 문제죠. 2번, what feature, product, mentioned? 제품의 어떤 특징이 언급되고 있는가, 즉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광고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광고 지문에서는요, 광고하는 제품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정확히 뭔지 나오지 않은 경우에 광고 주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겠죠? 광고 지문은 짧기 때문에 쭉 해석하면서 가볼게요. With ultras. 이게 제품명이죠. ultras와 함께라면 Your clothing will always look its best. 여러분의 옷은 항상 최고의 상태로 보일 것입니다. Our special formula. formula. 이건 여러분이 화장품이나 청소 제품 같은 세제 광고에서 가끔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제조법, 화학식, 공식 등을 의미하는 단어죠. 저희의 특별 제조법은 removes tough stains, 짙은 얼룩을 제거해 줍니다. During the wash cycle. 이 wash라는 건 명사로는 세척, 씻기, 빨래라는 거죠. 즉, wash cycle 이라고 하면 세탁 시간입니다. During the wash cycle, 세탁이 이루어지는 동안이란 뜻이죠. 그럼 이제 무엇에 관한 광고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다음 한 줄만 더 읽어봅시다. It is gentle on fabrics. on fabrics. 섬유에 gentle, 부드럽게 작용한다는 거죠. 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A. An air freshener. 공기청정기. B. A laundry detergent. 세탁세제. C. A skincare product. 스킨케어 제품. D. A furniture polish. 가구용 광택제. 정답은 B겠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제품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광고 지문에서는 당연히 광고하고 있는 제품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 특징들은 보통 한 문장에 하나씩 있어요. 제품 특징을 한 문장에서 2개, 3개씩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아주 자세히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ultras라는 이 세제의 특징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It is gentle on fabrics. 섬유에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It is available. 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Unscented or with a fresh floral scent. 무향이나 신선한 꽃 향기가 가미된 것으로.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Inexpensive compared to other brands on the market. 시중의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품 특징이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보기를 확인합니다. A. It comes with a money-back guarantee. 환불 보장이 딸려 있다. B. It lasts for a long time. 오래도록 지속된다. C. It has a low price. 가격이 저렴하다. D.
It does not harm the environment.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는다. 정답은 C겠네요. 지문의 inexpensive가 has a low price로 paraphrase 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Part 7의 주제, 목적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감 잡으셨나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파트 7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시기 바랍니다.